그래서 여러분들 그 핸드폰이나 혹은 여러분들 PC에 있는 웹브라우저에서 여기에 주소창이 있잖아요. 그죠? 주소창에 뭐 다음.net, 네이버.com, 유튜브.com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친단 말이에요. 그 입력하고 엔터를 치는 과정이 웹서버로 요청을 보내는 과정입니다. 그럼 웹서버는 그 이 요청에 들어있는 주소를 봐요. 어떤 HTML을 원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 주소를 보고서 거기에 해당하는 응답을 보내주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응답. 그래서 글자들도 보이고 링크들도 보이고 뭐 이미지를 넣으면 이미지도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저가 하는 역할은 뭐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사파리와 같은 그런 브라우저가 하는 역할은 여러분들이 입력한 혹은 클릭한 웹서버의 주소로 요청을 보내는 역할을 하고요. 웹서버가 보내준 응답을 화면에 그려주는 렌더링 해주는 기능을 하는 게 웹브라우저가 하는 역할이에요. 화면에 그려준다, 이게 렌더링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자들을 그려주고 이미지를 그려주고 뭐 입력할 수 있는 입력 박스를 그려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브라우저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럼 이 응답이 서버로부터 내려오는 응답은 어떤 형식으로 내려오느냐? 이때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HTML이에요. HTML. 서버는 HTML이라고 하는 문서 형식으로 응답을 보내줘요. HTML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응답을 보내주면, 그러니까 약속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브라우저하고 웹서버하고 같은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같은 언어가 뭐냐면 HTML이라고 하는 언어인 거예요. HTML이라고 하는 언어를 이용해서 웹서버가 응답을 해주면 웹브라우저는 그 대답을 보고서 화면에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화면에 글자들과 이미지들과 뭐 이런 링크들과 이런 것들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브라우저와 서버가 서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언어가 그게 뭐다? 그게 HTML이다. HTML.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그림 머릿속에 우리가 앞으로 할 게 계속 이거예요. 이 그림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HTML에서 주석을 작성하는 방법인데 이게 주석이에요. HTML에서 주석을 작성하시는 방법은요. 꺽쇠, 느낌표 하나, 그리고 슬래시 2개. 끝날 때에는 슬래시 2개, 꺽쇠. 이게 주석입니다. 이게 주석이고요. 주석은 여기가 주석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여기가 주석을 시작하는 부분이고 여기가 주석이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럼 중간에다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중간에다가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어떻게 코딩을 했냐 하면 여기에서 슬래시를 하나를 더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이 뒤쪽은 자동으로 코딩을 해줘요. 이클립스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손으로 일일이 다 입력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만 하면 뒤쪽에는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죠? 네. 이 H1이라고 하는 거는요. 헤딩. 첫 번째 헤딩 1. 뭐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고 가장 큰 제목. 네. 가장 큰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A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앵커의 줄임말이에요. 앵커의 줄임말이고요. 이 앵커는 링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우리 클릭할 수 있는 거를 링크라고 얘기를 하죠. 웹페이지에서. 그래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 를 앵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바꿨어요. 이렇게 바꿨는데 브라우저 가볼까요? 아마 계속 실행 중일 거예요. 그죠? 새로 고침 해보세요. 새로 고침. 새로 고침하는데 요 컨텐트 보이는 부분이 바뀐 부분은 없죠. 바뀐 부분은 없고 분명히 주석들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주석들은 들어가 있지만 이 주석들은 웹브라우저가 화면에 표시를 하는 부분이다. 표시하지 않는 부분이다. 표시하지 않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바에서 얘기하는 주석이랑 똑같은 거죠. 문서에 대한 설명을 달아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바에서는 이렇게 하면 주석이었죠. 혹은 이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주석이 끝났죠. 그죠? 이 자바에서는 이런 기호를 만나면 여기서부터 그 라인의 끝까지는 컴파일러가 컴파일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죠. 마찬가지로 슬래시 별표로 시작해서 별표 슬래시로 끝나는 부분까지는 컴파일러는 이 안쪽 부분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요. 아무런 일도 안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처럼 자바가 웹브라우저도 마찬가지예요. 웹브라우저도 이거를 만나면 여기가 올 때까지 이 안쪽 부분은 렌더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면에 그려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HTML 문서에서 그 주석을 달아줄 때 설명을 넣어줄 때는 이런 식으로 주석을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간단한 소개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W3 스쿨즈에서 제가 미리 예습 좀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오늘부터는 예습 좀 하세요. W3 스쿨즈에서. 제가 HTML을 전체를 다 알려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에 딱 필요한 정도로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많은 내용들은 그런 뭐 유튜브에 공개가 되어져 있는 강의들이나 혹은 W3 스쿨즈 같은 곳에서 꼭 예습을 하도록 하시고요. HTML은 뭐의 약자냐면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에서의 첫 글자들을 딴 거예요. 우선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링크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웹페이지들을 보세요. 대부분의 웹페이지들은요. 클릭하면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글자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이미지들도 있고 글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클릭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 클릭할 수 있는 곳을 클릭을 하면 또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클릭을 할 수 있는 텍스트를 얘기를 해요. 클릭했을 때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텍스트. 물론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지도 있지만 네, 그런 거를 하이퍼텍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크업, 마크업을 했다, 마크를 했다라는 뜻이죠. 마크업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런 태그들을 의미해요. 태그. 그래서 태그들로 이루어진 클릭할 수 있는 태그들로 이루어진 랭귀지. 그래서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XML이라고 하는 형식이 있어요. XML에서 ML 똑같아요. 마크업 랭귀지. XML도 그 안에 문서를 열어보면 태그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태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그들로. 그래서 HTML 문서는 태그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태그들은 문서의 컨텐츠를 설명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태그예요. HTML, 헤드, 타이틀, 바디.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제일 위쪽에 있는 태그를 제외하면 제일 위쪽에 있는
독 타입이라고 하는 거를 제외하면은요. HTML 시작하고 닫아요. 시작하고 닫고요. 헤드 시작하고 닫아요. 그쵸? 바디 시작했으면 닫아요. 타이틀 시작했죠. 타이틀 이렇게 닫아요. 우리 H1 하고 시작했잖아요. 여기 지금 빠져 있는데 시작했으면 닫아요. 이렇게 항상 HTML 태그들은요. 시작하는 태그와 끝나는 태그가 서로 짝을 이뤄요. 그래서 스타트 태그와 엔드 태그가 서로 짝을 이루고요. 그 시작하는 태그와 엔드 태그 사이에 있는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컨텐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그 다음 장에 있는 내용인데 HTML 태그는 이렇게 시작하는 스타트 태그와 엔드 태그로 이루어져 있고요. 스타트 태그와 엔드 태그 사이에 들어가는 부분을 컨텐츠라고 얘기를 합니다. 컨텐츠라고 얘기를 하고요. 태그들 중에서는 엔드 태그가 없는 태그도 있어요. 그러니까 즉 컨텐츠를 갖지 않는 태그들도 있습니다. 태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HTML 태그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문자로 작성하셔도 좋고요. 소문자로 작성하셔도 좋고 대소문자를 섞어서 작성을 하셔도 좋으나 권장하는 방식은 전부 다 소문자로만 작성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태그는 소문자로만 작성하는 것을 권장을 해요. 자, 요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시작하는 태그가 있으면 끝나는 태그가 있다. 뭐 이런 것들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항상 모든 HTML은 시작하는 HTML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HTML 시작했다, HTML 끝났다. 항상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모든 HTML은 항상 헤드와 바디라고 하는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도큐먼트 트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HTML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어요. HTML은 그 HTML 안에 뭘 가지고 있어요? 헤드와 그죠? 헤드와 무엇을 가지고 있다? 바디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헤드 안에 뭘 가지고 있어요? 헤드 안에 아까 여긴 없지만 메타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타이틀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바디 안에 볼까요? 바디 안에 보면 H1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 보니까 P라고 하는 것도 있네요. P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나무처럼 생겼죠. 나무가 거꾸로 자라는 것처럼 생겼죠. 여기가 뿌리. 그 다음에 첫 번째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지. 그다음 이 밑에 또 엘리먼트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서 형식이 HTML이에요. HTML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작하는 태그, 끝나는 태그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시작하는 태그, 끝나는 태그. 웹브라우저에서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은 바디와 바디 태그 사이에 있는 부분들이 웹브라우저에서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헤드 태그는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은 아니고요. 메타데이터들을 설정하는 부분인데 메타데이터들의 일부분, 예를 들어서 타이틀과 같은 것은 브라우저의 그 탭 있죠. 브라우저의 탭과 같은 곳에서 보여지게 돼요. 그리고 미리 보기에서도 보여지게 됩니다. 미리 보기에서도 뭐 그런 게 있고요. HTML 문서는 HTML 엘리먼트들로 이루어져 있고 HTML 엘리먼트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뭐냐면 시작 태그, 엔드 태그,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까지를 HTML 하나의 엘리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HTML 엘리먼트들은 중첩이 될 수가 있어요. 중첩. 이거 무슨 얘기예요? 헤드로 시작하고 제일 처음에
HTML로 시작을 했죠. HTML로 시작하고 HTML로 끝나요. 그죠? 그 안에 헤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중첩이 되어 있는 거죠. 태그와 태그 사이에 또 다른 태그가 들어갈 수가 있다. HTML 엘리먼트 사이에 또 다른 엘리먼트가 들어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게 중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HTML 안에 헤드와 바디가 있고 헤드 안에 메타와 타이틀이 있고 바디 안에 뭐 여러 가지 엘리먼트들이 뭐 이미지가 있고 링크가 있고 텍스트가 있고 이렇게 중첩이 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요. 비어있는 HTML 엘리먼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컨텐츠를 갖지 않는 이 부분이 없는 엘리먼트가 있어요. 이 부분이 없는 엘리먼트는 별도로 닫는 태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닫는 태그를 사용하지 않고요. 대신에 그러니까 이렇게만 사용하거나 혹은 그냥 시작 태그 안에서 닫아버립니다. 요거 보여드릴게요. 네. 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HTML로 갈게요. 만들었던 HTML 문서에서 제가 여기다가 중간에 이렇게 하나 넣을게요. BR이라고 하나 넣을게요. BR. 자, 이게 뭐냐면 BR이라고 하는 거는 브레이크를 줄여서 쓴 거예요. 브레이크를 줄여서 쓴 거고 근데 브레이크라고 쓰시면 안 돼요. 약속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HTML 태그 이름들은 표준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쓰시면 안 돼요. 네. 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줄바꿈이에요. 줄바꿈.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셔도 돼요. 왜 그러냐 하면 H1이라고 하는 태그는 시작 태그와 엔드 태그 사이에 컨텐츠들을 가져요. 앵커 태그도 마찬가지예요. 앵커 태그도 시작 태그와 엔드 태그 사이에 컨텐츠를 가져요. 하지만 줄바꿈이라고 하는 거는요. 컨텐츠를 갖지 않는 엘리먼트예요. 컨텐츠를 갖지 않는 엘리먼트는 엔드 태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없는 거예요.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컨텐츠를 갖지 않는 태그들은 이렇게만 해서 끝내버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냥 시작 태그 안에서 끝나는 것까지를 한꺼번에 해버리기도 해요.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하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하는 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XML에서는 이렇게 못 써요. XML은 시작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끝나는 게 있어야 돼요. 안쪽에 컨텐츠가 있든 없든 시작하는 게 있으면 끝나야 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서 XML에서 끝나는 태그가 필수이기 때문에 요즘은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를 더 선호하기는 합니다. 근데 뭐 그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닙니다. 하나만 더 넣어볼게요. HIF HTTPS 딱딱딱 구글 이 줄바꿈이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를 봐야 되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수정하셨으면 여기 우리 웹브라우저에서 여기죠? 새로 고침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떻게 됐어요? 다음 네이버, 구글이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밑으로 내려왔죠. 이게 BR이에요. BR. 브레이크. 링크 다음에 브레이크가 됐고 네이버 다음에 브레이크가 됐기 때문에 줄바꿈이 돼서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HTML 문서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이거 엔터를 친다고 해서
화면에 보이는 게 엔터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요거 이렇게 한다고 해서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새로 고치 해볼까요? 여기 바뀌는 거 없어요.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HTML 문서는 그 안에 공백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줄 바꿀 때는 줄바꿈이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을 해야 되고 공백을 넣겠다라고 할 때는 공백을 넣겠다라고 하는 특수 문자들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작성한 문서의 내용이 화면에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를 마크업 랭귀지, 마크업들을 사용을 해서 태그들을 사용해서 만드는 언어다라고 해서 마크업 랭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구글로도 이동이 돼야 돼요. 이렇게 구글, 네이버, 다음 다 이동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잘 되죠? 네, 다시 계속 할까요? 네. 그래서 HTML 문서는 HTML 엘리먼트들로 이루어져 있고 HTML 엘리먼트라고 하는 것은 태그, 컨텐트, 엔드 태그, 시작 태그, 컨텐트, 엔드 태그, 그리고 엔드 태그가 없는 요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TML 엘리먼트는 무엇을 갖냐면 애트리뷰트, 속성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HTML 엘리먼트는 속성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속성들은 시작 태그 안에서 설정을 합니다. 아까 우리 봤었던 거 있어요. 요거죠. 그쵸? 앵커 태그를 클릭했을 때 어디로 가라 라고 하는 속성을 이 첫 번째 앵커 태그의 속성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때 속성은 시작 태그 안에서 엔드 태그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엔드 태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작 태그에서 하는 거고요. 항상 이름과 값. 그래서 이 속성의 이름은 HTML 표준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HTML5라고 하는 표준에 앵커의 죄송합니다. 태그의 이름들과 그 다음에 그 속성의 이름들은 다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정의가 되어져 있는 약속이 되어져 있는 그 이름들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값을 넣으실 때에는 우리가 지정하고 싶은 값들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지정하고 싶은 값들을 넣을 때에는 큰 따옴표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지정을 하시면 돼요. 이런 형식으로 지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뒤쪽에 있는 것들은 하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뒤쪽에 있는 것들. HTML 문법은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쉽죠. 끝이에요. 어떤 태그들이 있느냐 이것만 더 아시면 되는 거예요. 네. 어떤 태그들이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속성들이 있느냐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도 다 못 외워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웹페이지를 찾아보거나 자주 사용하는 거는 저도 외우고 다니죠. 자주 사용하는 거는 외우고 다니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거 찾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문법은 시작하는 태그가 있다. 끝나는 태그가 있다. 그 다음에 시작하는 태그 안에서 속성들을 설정을 한다. 그 속성의 태그의 이름과 속성의 이름은 표준에 정의가 되어 있다. 그리고 시작하는 태그와 끝나는 태그 사이에 어떤 다른 그 컨텐츠들을 넣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조금 뭐 그냥 안 하고 넘어간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이건 그냥 용어니까 용어로 그냥 넘어갈게요. DTD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DTD가 뭐냐면 Document Type Definition. Document Type Definition의 약자가 DTD예요. 그러니까 HTML 문서의 첫 번째 줄. HTML 문서의 첫 번째 줄은 이 문서가
이 문서의 타입이 무엇이다라고 정의해주는 문서 타입 정의. 이거 우리말 그대로 옮기면 문서 타입 정의잖아요. 이 문서는 HTML 문서입니다. 요것도 시작을 하는 거고 시작하고 끝나는 게 있는 거예요. 시작하고 끝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이런 태그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씩 공부를 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속성 이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공부해 나갈 겁니다. 공부해 나갈 거고. 그 다음에 HTML 엘리먼트에는요. HTML 엘리먼트에는 블록 요소라고 하는 것과 인라인 요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아까 우리 요 문서에서요. 요 문서에서 이 줄바꿈을 넣기 전에 문서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볼까요? 아까 어떻게 보였었어요? 어떻게 보였었냐면 이렇게 보였죠. 이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죠? 네. 분명히 똑같이 컨텐트 스타트 태그가 있고 엔드 태그가 있고 여기도 스타트 태그가 있고 엔드 태그가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H1이라고 하는 태그와 두 번째 A라고 하는 태그는 화면에서 보여질 때 어떻게 보여졌냐면 요렇게 나눠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줄바꿈이 자동으로 들어갔죠. 그렇죠? H1은 줄바꿈이 자동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앵커 태그는 A라고 하는 태그는 어때요? A하고 저는 분명히 그 사이에 줄바꿈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보인다. 화면에 보일 때는 두 개가 붙어서 보이죠. 이렇게 자동으로 줄바꿈 되는 요소들이 있고 자동으로 줄바꿈이 되지 않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블록 요소, 그 다음에 인라인 요소라고 부릅니다. HTML 요소, HTML 엘리먼트에는 자, 요것도 주석이겠죠? 여기가 주석 시작하는 부분이고 여기가 주석이 끝나는 부분이고요. HTML 엘리먼트에는 블록 요소가 있어요. 블록 요소는 자동으로 줄바꿈이 되는 요소죠. 자동으로 줄바꿈 되는 요소. 자동으로 줄바꿈되는 엘리먼트들이고요. 이 자동으로 줄바꿈되는 엘리먼트들은 위드스와 가로 세로 크기를 지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크기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게 블록 요소고요. 블록 요소고 인라인 요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라인 엘리먼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인라인 엘리먼트는 자동으로 줄바꿈 되지 않는 요소예요. 자동으로 줄바꿈 되지 않는 요소는 위드스를 지정할 수가 없어요. 위드스를 지정할 수가 없고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그 크기만 가질 수가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CSS를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블록 요소의 대표적인 그런 예가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예가 우리 여기서 봤었던 H1 그 다음에 H6도 있어요. H1부터 H6까지가 있어요. H1, H2, H3 여기서 H6까지 있고요. 가장 또 대표적인 게 div, 뭐 p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 자동으로 줄바꿈 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A예요. A고요. 그 다음에 img, 이미지도 있어요.
이미지도 있고 등등등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나중에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게 있고 인라인 블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라인 블럭 요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원래는 인라인 요소지만 위드스를 지정할 수 있도록 설정한 것. 그러니까 인라인 요소는 가로 크기를 설정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라인 블록이라고 하는 거는 인라인은 인라인이지만 위드스를 우리가 지정하고 싶다라고 할 때 디스플레이 속성을 바꿔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요거는 CSS를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인라인 원래는 위드스를 지정할 수 없는 요소지만 위드스를 지정할 수 있도록 설정해 주는 것을 인라인 블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HTML 엘리먼트는 크게 블럭, 인라인 블럭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아까 요거 지워버렸었던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주석으로 설명을 이렇게 쭉 드렸어요. 문서는 뭐 전부 다 주석이기 때문에 문서 보여지는 거는 H1, 앵커, 줄바꿈, 앵커, 줄바꿈, 앵커. 딱 이렇게만 보여질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 고침. 여기가 H1, 그죠? 자, 여기를 이렇게 개발자 도구를 항상 이용을 하세요. 개발자 도구를 이용하시면 여기 H1 클릭을 하면 여기 클릭을 하니까 어떻게 보여요? 여기가 이렇게 박스로 보이죠? 이 박스 잘 봐두셔야 돼요. 저희가 나중에 문서 스타일 바꿀 때 사용하는 게 이 박스이기 때문에 이거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A 하니까 어떻게 보여요? 여기 A를 클릭하니까 어떻게 되죠? 딱 요만큼만. 그죠? H1하고는 또 달라요. H1은 파란색으로 감싸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주황색으로 감싸져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자동으로 줄바꿈 된다라고 하는 자동으로 줄바꿈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첫 번째 엘리먼트가 차지하는 크기가 화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화면 전체를 차지하니까 그 다음 엘리먼트가 들어갈 위치가 이 오른쪽에는 없는 거잖아요. 화면의 오른쪽에는 H1이 차지하고 있는 그 크기가 브라우저의 화면 크기를 전체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이시죠? 화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엘리먼트가 들어갈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밑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 줄바꿈인 거고요. 이게 자동 줄바꿈인 거고 A를 보세요. A를 보면 얘가 차지하는 크기가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 위드스를 바꿀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자동으로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다음이면 다음이라고 하는 요 글자 크기만큼만. 네이버면 네이버라고 하는 글자 크기만큼만. 구글이면 구글이라고 하는 글자 크기만큼만 그 크기가 자동으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위드스를 우리가 못 바꿔요. 이게 인라인이에요. 그래서 요만큼이니까 이제 브라우저에서 요 옆에 다른 엘리먼트가 들어갈 공간이 충분하잖아요. 그죠? 다른 엘리먼트가 들어갈 공간이 충분하니까 옆에 인라인 요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게 싫다. 그러면 줄바꿈을 강제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브레이크 해라. 오른쪽에다가는 넣지 말아라. 오른쪽에 다른 엘리먼트를 넣지 말고 여기서 브레이크 멈추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라 라고 하는 게 BR이에요. BR. 그래서 화면에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HTML 어렵지 않죠? HTML 절대 안 어려워. 정말 문법은 이게 다예요. 문법은 이게 다고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된다? 태그 이름들. 그 다음에 그 태그가 가지고 있는 속성 이름들.
얘네들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얘네들만.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네. 행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죠? 지금 다음 왼쪽에 붙어 있잖아요. 네. 가운데로 옮긴다. 아, 그런 거는 스타일을 잡아주면 돼요. 스타일을 잡아주면 되는데 뭐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할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보기만 하세요. 밀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문법을 CSS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HTML 문법이 아니고요. CSS라고 하는 문법이고 HTML의 역할은 뭐냐면 HTML은 화면에 보여지는 뭐 텍스트, 링크, 이미지 이런 것들 컨텐츠들을 작성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컨텐츠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뭐 얼마를 띄울 것이냐, 그 다음에 뭐 크기를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이냐, 뭐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것이냐 이런 스타일과 관련된 부분들은 CSS를 이용해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웹페이지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런 거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 만드는 거죠. 이게 그 개발자 도구로 보면은요. 개발자 도구로 보면 여기가 LI라고 하는 링크로 그 아이템들로 이루어져 있고 리스트 아이템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뭐 전부 다 앵커 태그예요. 클릭하면 이동하잖아요. 이거 전부 앵커 태그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는 그런 태그들을 이용해서 요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뭐 이미지 크기를 일정한 크기로 만들어준다거나 위드스하고 하이트 이런 것들 일정한 크기로 만들어준다거나 이렇게 딱 정렬해서 딱 보여 그 위치를 잡아서 표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CSS가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런 페이지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네. 궁극적으로는 거기까지 할 생각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뭐 별로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죠 오늘. 네, 첫 시간 오전에는.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